사실 회수 청구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회수 청구권 자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권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어떤 권리금에 따른 법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, 다시 말하면 권리금을 거래할 때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달라져 가지고 법률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건물주 동의를 못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회수청구권이 도입됨으로써 건물주와 이제 기존 임차인 간의 그런 법률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으로 부각되어 있고, 또 그와 별개로 임차인들 간에 들어올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들 간에 이런 법률 문제, 이런 부분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보시면 임차인들 간의 이런 권리금 분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게 이 권리금이라는 게 대체로 이렇게 집비 같은 것도 포함되지만, 대체로 어떤 권리금의 큰 비중은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부분들, 고객 가치라든지 그 자리에 따른 어떤 이점,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, 그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무형적이고 잠재적인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계량하기가 좀 힘들잖아요. 객관적으로 집기 같으면은 그게 얼마짜리냐 이렇게 우리가 좀 사람 데려다가 물어볼 수도 있고 하지만, 그런 좀 무형적인 가치들은 어떤 평가하기가 참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가 과정에서도 어떤 대충 넘어가는,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들어올 때 1억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1억 2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. 내가 장사할 때 내가 처음 들어올 때보다는 장사가 좀 잘 되니까 1억 2천을 받아야 된다라든지, 기준 자체가 이제 좀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뭘 가지고 1억 2천이라고 하는 그런 권리금을 평가를 했는지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세세하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, 또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, 당사자 간의 계약이 조금 촘촘해야지만 법원이 두 사람 간의 합의라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합의에 비추어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, 이렇게 이제 법원이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는데요. 두 사람 간의 잣대가 계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어떤 해석, 잣대,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권리금 분쟁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굉장히 이제 복잡한,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추해서 갈 수밖에 없는,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분쟁이었습니다.